전기차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테슬라 사이버캡과 우버 관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신나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테슬라 사이버캡과 우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모빌리티 혁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우선 최근 컨퍼런스에서 우버의 CEO 다라 코스로와이가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와 사이버캡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은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단순히 우버 같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는 전략을 확고하게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원래 사이버캡을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동시에 자사의 로보택시 네트워크에도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버의 CEO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우버 플랫폼에 사이버캡을 추가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와 테슬라 경영진은 자사의 모빌리티 생태계를 온전히 자사 앱과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 말은 결국 테슬라가 자사의 로보택시 서비스 전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 경험의 모든 과정을 자신들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가 이처럼 독자적인 전략을 고수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택시를 부를 때 우버 앱을 사용하는 대신 테슬라의 전용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고 그 과정에서부터 차량 토착, 승차 이동, 하차까지 모든 것이 테슬라의 정교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습을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통제력과 세밀한 사용자 경험은 테슬라만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특히 이번 로보택시 네트워크는 처음으로 오스틴, 텍사스에서 론칭될 예정인데요. 테슬라는 올해 6월에 사이버캡 플릿을 도로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기술이 실시간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텐데요. 우버와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이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자사의 독자적인 앱을 통해 처음부터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버 CEO는 테슬라가 자사의 앱을 통해 차량 호출부터 여정 종료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가 단순히 차량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빌리티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버 앱에 익숙해져 있던 상황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앱이 등장하면 첫 초기에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겠지만 결국 사용자들이 기존의 편안한 환경을 떠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도전 과제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자사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탑승 경험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1마일당 8센트라는 매우 낮은 요금까지 실현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금세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새로움이라는 요소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점과 함께 사용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게 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시면 테슬라의 전략이 얼마나 도전적이면서도 야심찬지를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임직원들은 지난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콜과 여러 이벤트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비전은 모든 과정에서의 완벽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즉, 테슬라는 단순히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탑승자의 경험 전반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차량 호출이라는 행위를 넘어서 완벽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큰 그림이 깔려 있는 셈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버와의 협업을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버는 이미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저장된 결제 정보 등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초기 시장 진입 시 경제적 장점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통해 그들의 기술력과 디자인 그리고 비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늘 빠르게 움직이고 깨뜨리는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이번 로보택시 네트워크와 사이버캡 전략에서는 다소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자율주행 차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체계적인 신뢰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한 사용자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전 과정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단순히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편리함과 안전함 그리고 경제적인 이점을 극대화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캡의 실내는 넓고 쾌적하며 청소도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차량 이용 시 많은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1마일당 8센트라는 낮은 비용은 대도시에서의 이동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춰줄 수 있는 혁신적인 요금 체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서비스 및 소비자 수용 전략. 먼저 테슬라가 우버나 웨이모와 같은 기존 플랫폼과 달리 자사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사실 우버 같은 대형 플랫폼은 이미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저장된 결제 정보 등 소비자들이 익숙해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셈입니다. 소비자들이 우버 앱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테슬라의 자체 앱으로 차량 호출을 전환시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테슬라가 처음 내놓는 로보택시 서비스는 그 자체로 신선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초기에는 그저 새로움에 끌려 몇몇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용해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도전 과제도 함께 안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약간은 어색함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편리함에 빠져드는 경험 다들 공감하시죠? 테슬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움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전체 탑승 경험을 끝에서 끝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차량 호출부터 탑승, 이동, 하차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고 안전하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데 만약 그 과정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소비자들은 금세 익숙한 우버나 다른 서비스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자율주행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탑승하는 순간부터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직결된다는 점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자사의 사이버캡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넓고 쾌적한 실내와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일반 택시나 기존 로보택시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게다가 테슬라는 이 서비스의 가격을 1마일당 8센트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가격이면 대도시의 공공교통 수단보다도 저렴할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다면 소비자들은 금세 테슬라의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떤 동기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소비자들이 편리함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만약 테슬라가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기존의 익숙한 서비스를 떠나 새로운 경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와 함께 새로운 카페에 가서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맛있고 분위기가 좋자 금세 단골이 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준다면 초기의 호기심을 넘어 장기적인 소비자 충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테슬라가 이번 로보택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테슬라의 빠르게 움직이고 깨뜨리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수용도가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분야에서 교육과 체계적인 신뢰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갖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테슬라는 다양한 테스트와 시연 그리고 체험 이벤트를 통해 실제 사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진정한 모빌리티 혁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리게요. 얼마 전 한 지인이 테슬라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놀랍도록 편리하고 비용도 저렴해서 금세 마음을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입소문을 타고 확산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하려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와 사용자 경험 UX에서도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때 느끼는 그 편리함과 직관적인 디자인이 바로 테슬라의 서비스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예요. 우버나 다른 플랫폼에서 이미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앱을 강제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테슬라가 그 경험을 기존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금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전체 모빌리티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대담한 도전입니다. 초기의 흥미로운 반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이점과 사용자 경험의 질 향상을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다질 전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도시 모빌리티가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타는 택시가 단순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변모하는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모델 S 앤드 모델 X 리프레시 계획. 최근 테슬라의 VP 엔지니어링 라스 모라비가 라이드 더 라이트닝 팟캐스트에서 한 인터뷰에서 모델 S와 모델 X에 관한 뜨거운 루머들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들은 없어질 줄 알았다라거나 새로운 모델로 갈아탈까? 라는 의문을 품었는데요. 라스 모라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S와 모델 X를 절대 단종시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두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리프레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소식 아닌가요? 지금 테슬라의 최우선 과제는 좀 더 저렴한 차종을 Q2 2025 전에 선보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플래그십 차량인 모델 S와 모델 X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반드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이미 모델 3와 모델 Y에서 선보였던 여러 혁신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먼저 내부 업데이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리프레시에서 사이버트럭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들을 모델 S와 모델 X에 적용할 계획인데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기존의 운전자용 게이지 클러스터가 사라지고 대신 대형 센터 스크린이 도입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센터 스크린은 사이버트럭에서 보았던 디자인과 유사하게 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모델 3와 모델 Y에서 보던 기울어지는 스크린과는 달리 이 스크린은 고정된 형태로 제작되어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트럭 간의 부품 호환성을 높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리나 서비스 면에서도 훨씬 편리해지겠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 회자되어 온 미드사이클 인테리어 리프레시 소식에 따르면 모델 S와 모델 X 내부에는 우아하면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앰비언트 라이팅이 추가될 거라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 라이팅은 너무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차량 내부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라는데요. 실내 분위기가 바뀌면 운전하는 즐거움도 달라지겠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적용했던 48V 저전압 시스템과 800V 고전압 아키텍처 그리고 양방향 충전 시스템 등의 기술이 모델 S와 모델 X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들은 단순히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것뿐 아니라 충전 속도도 대폭 개선시켜준다고 해요. 아마도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더 빠른 충전, 더 안정적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스티어 바이 와이어 기술의 지원으로 요코 스티어링 휠의 사용성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멋진 혁신인가요? 다음으로 외관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외관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기보다는 기존의 아이코닉한 모델 S에 세련되고 공격적인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앞뒤 파시아 범퍼 및 그릴 부분에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델 X도 비슷한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사이버트럭 새로운 모델 Y 그리고 CYB ERCAB에서 보인 그릴 없는 디자인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X에는 후면에 라이트 바나 새로운 형태의 리어 라이트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외관의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가 테슬라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혁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리프레시에서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 하드웨어의 최신 버전인 AIO도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AI사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라스 모라비가 말한 대로 AIO가 도입되면 모델 S와 모델 X의 자율주행 기능이 한층 더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모델 Y에서도 도입된 전면 범퍼 카메라 업데이트 소식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카메라는 차체 전면의 안전성과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지금까지 모델 S와 모델 X에 장착되어 왔던 HD 레이더는 데이터 수집 목적 외에는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를 계기로 제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불필요한 부품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드라이브 트레인과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모델 S와 모델 X는 다소 구식인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차량 높이에 따라 바퀴의 캠버 각도가 달라져 타이어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특히 강력한 가속력을 가진 이 차량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업그레이드된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모델 S와 모델 X에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타이어의 마모 문제도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주행 성능과 핸들링도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 가지, 사이버트럭의 800V 고전압 아키텍처를 채택하면 충전 속도가 대폭 빨라져서 볼트4 슈퍼차저에서 500kW의 충전 속도를 구현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전기차 사용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라인에 관한 소식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식 애널리스트 M441RJ에 따르면 프리먼트에 위치한 모델 S와 모델 X 전용지 A1 생산 라인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은 새로운 리프레시 모델의 효율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테슬라가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나 PLAID 모델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만약 이 모델이 돌아온다면 루시드 에어 사피어와 같은 저전기 하이퍼카들과 경쟁할 만한 세련되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업데이트는 아마도 앞으로 최소 6개월 후 늦여름쯤에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버캡과 테슬라의 더 저렴한 모델 런칭 이후에 플래그십 모델들의 새 얼굴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이렇게 모델 S와 모델 X의 리프레시 계획에 대해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테슬라가 어떻게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테슬라의 놀라운 혁신 소식과 함께 다양한 모빌리티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 리프레시 계획은 단순히 디자인 변경에 그치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 최신 기술 적용, 외관 업데이트, 그리고 생산 라인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앞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테슬라의 혁신적인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